안녕하세요. 저는 35년째 심장내과에 근무하는 현직 의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러나 결코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도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많은 분들이 사소하게 넘겼던 증상들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심혈관 질환의 종류와 원인, 그리고 무엇보다 전조 증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긴급한 질병이 얼마나 시간과의 싸움인지, 그리고 이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것이 조금 이상하다, 뭔가 몸이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가던 증상들, 사실은 모두 심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범한 피로감, 가끔씩 느껴지는 가슴 두근거림, 팔이나 다리의 이상 감각, 갑자기 몰려드는 숨 가쁜 증상.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작은 신호지만 방치하면 정말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 각자가 나는 혹시? 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의 몸과 귀를 더 귀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 심혈관 질환의 조기 증상을 정확히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즉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긴장하고 집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중요한 메시지를 모두에게 전달하는 동안 오른쪽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되며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을 계속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니 잊지 말고 꼭 함께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종류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근경색, 그리고 협심증, 뇌졸중까지 이 모두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터지면서 생기는 긴급 질환입니다. 퇴행성 변화, 고혈압, 혈당 관리 실패,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그리고 흡연과 비만, 이 모두가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결국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많은 환자가 조금 피곤하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꼈을 때 사실은 이미 중요한 위기 상황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시간과의 싸움임을 아는 것인데요. 뇌졸중이든 심근경색이든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바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후유증은 돌이킬 수 없거나 사망에 이르기 십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상 증상 하나하나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정말 끌어안고 싶은 이야기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증상들이 의심스럽다면 절대 미뤄선 안 되며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지금 몸에서 이상 신호를 느끼시나요? 가끔씩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숨이 차거나 팔에서 무언가 이상한 감각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잦은 어지러움이나 갑작스러운 두통이 있었나요? 지금 바로 이런 증상이 있구나라는 생각 든다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 시간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지금이 바로 나의 건강을 지키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 68세의 환자분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것 같아 걱정돼서 오셨습니다. 평상시엔 그냥 피로나 스트레스로 병원에 별다른 증상 없이 왔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 의외로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가슴이 띵하고 조인 느낌이 계속됐다고 하셨어요. 그 느낌이 계속 이어지더니 점점 힘들고 힘이 빠지면서 걱정스러워졌다는 거였죠. 그래서 바로 검사를 진행했고 결국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았어요. 다행히 급히 치료를 시작했고 조금 늦었다면 큰 후유증이 남았거나 생명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었어요. 이 환자분 사례를 통해 누구든 스트레스와 피로, 작은 불편함 같은 증상도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 환자의 증상은 바로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입니다. 흔히 말하는 심근경색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었어요. 이 증상들은 심장 근육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부족해지면서 오는 것이고, 이렇게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질 때 생기는 긴급 신호입니다. 특별히 가슴이 아프거나 조이고 뻐근한 느낌이 10분 이상 계속되면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하며, 이때 적절한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겁니다. 병원에 빨리 가서 혈관을 열어주는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며,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절대 방치하거나 늦춰서는 안 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느껴지더라도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가용을 타고 병원에 가려고 한다면 증상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는지 꼭 체크하고 함께 옆에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처럼 가슴 통증과 답답함 모두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전조 증상입니다. 이 증상들이 나타나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서도 평상시 작은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미루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우리 몸은 많은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신속히 대응하는 게 평생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다음 중요한 증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몇 달 전 71세의 박 할머니가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가끔씩 숨이 가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로나 몸이 좀 피곤하고 늙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푸념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식사 후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서 숨쉬기가 힘들고 정상보다 훨씬 빠른 심장 박동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에 왔고 검진과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를 통해 심장 질환과 함께 심부전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결국 급성 심부전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이 환자 사례를 통해 우리가 흔히 놓치는 아주 작은 증상들이 얼마나 커다란 위험 요인인지 깨닫게 됐죠. 평소 건강하던 분도 이렇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하루 이틀 계속되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상담받아야 합니다. 숨가쁨은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겨 정상적인 산소 공급이 어렵거나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폐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다리나 손이 차갑거나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위험도 큽니다. 특히 갑자기 또는 점차 심해지는 숨가쁨은 즉각 조치가 필요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내 몸이 산소 공급이 필요해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극도의 신호이며 생각보다 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벼운 운동 후라고 하더라도 숨이 가쁜 증상이 사라지지 않거나 누워 있기만 해도 호흡이 힘들어질 경우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바로 향하세요. 증상이 가벼워 보일지라도 방치하면 급성 심부전, 심근경색 또는 더 심각한 심장마비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 있다면 안정된 자세로 앉거나 누운 상태를 유지하고 흡입기 또는 산소 공급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혹시 가족이나 주변에 누군가 있다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함께 병원으로 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시하지 말고 절대 참는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숨가쁨은 절대 무시하지 말자. 얼마 전 58세의 환자분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평상시처럼 아침에 산책을 위해 걸어가는데 갑자기 심장 두근거림이 크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긴장하거나 운동을 할 때가 아니어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거나 미친 듯이 심장이 뛰는 듯한 느낌이 계속되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가, 심리적 긴장 때문인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기시다가 증상이 점점 자주 그리고 심하게 반복되니까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바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를 통해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고 치명적인 부작용이나 뇌졸중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었어요. 이 사례는 평소에는 느끼기 힘든 부정맥 증상이라도 의외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얼른 알아차리지 못하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이 증상은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거나 고르지 않고 뛰는 부정맥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정상 심장 박동수는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인데 이보다 훨씬 빠르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것은 심장의 전기 신호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즉, 심방세동, 심실상성빈맥, 심실세동 등 다양한 부정맥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특히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뛰다가 멈췄다 다시 뛰는 현상은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거나 심장이 정상보다 빠르게 뛰는 느낌, 가끔씩 두근두근 거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듯한 느낌, 어지러움 또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거나 땀을 흘리는 증상, 심하면 기절하거나 의식이 흐려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혈전 형성이나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는 부정맥이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며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빠르거나 불규칙한 심장박동 증상이 느껴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의료기관 방문입니다. 급성 부정맥일 경우 심장 전문의의 적절한 치료와 약물 투여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전기 충격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고 진단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만성 부정맥이라면 꾸준한 약물 치료와 정기 검진으로 혈액순환과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평소에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건강 관리로 부정맥의 원인인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을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조카가 참가하는 아마추어 배드민턴 경기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던 남성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 한 분이 바로 재빠르게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분을 도와 가슴 압박을 차분하게 또 규칙적으로 이어가며 119에 신고했고 응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분 만에 구조대가 도착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만약 그 순간 빠른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 역시 의사였고 배드민턴 시합에 참가하려던 아마추어 동호인 분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소에는 그냥 가볍게 넘기기 쉬운 심정지 발생 시 생존의 기회가 바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돌발 상황, 그리고 누구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 및 호흡이 멈췄을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제공하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의식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으며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일 때 바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후 전문가가 도착하기 전까지 가슴을 강하고 규칙적으로 압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의 핵심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실시하면 뇌와 중요한 장기에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며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입니다. 먼저 환자가 의식이 없고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그 다음 평평한 곳에 눕히고 손바닥을 겹쳐서 가슴 중앙을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강하게 누르세요. 가슴이 5에서 6cm 정도 내려가도록 규칙적으로 계속 누르세요. 인공호흡은 숨을 불어넣기입니다. 심장 박동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하세요. 요즘에는 인공호흡 없이도 가슴 압박만으로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으니 자세한 방법은 구급교육에서 꼭 익혀두세요. 심정지 환자에게 가장 큰 위협은 뇌손상입니다. 사고 순간부터 뇌에 산소 공급이 끊기면 수분 만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면서 영구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심폐소생술이 시작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잠시라도 유지할 수 있어 생존율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도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방법과 빠른 판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심폐소생술은 내가 할 수 있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응급처치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주변에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 또는 호흡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면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작은 행동이 생명을 살리고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제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모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지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심혈관 질환은 언제 찾아올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 시작점이 되는
증상들도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쉽게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겪는 작은 증상들, 가슴 두근거림, 숨 가쁨,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기침, 이 모두는 모두 여러분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다고 느끼면 바로 병원에 가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결국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건강은 절대로 미루거나 방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들으셨으니 이제는 각자 자신의 몸에 대해 조금은 더 민감하고 주의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 수칙처럼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평소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조치하세요. 이것이 앞으로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계기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와 생생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모두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